안녕하세요. 자, 저희 식물부 기사, 산업기사, 농약학이죠. 핵심 포인트 세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었고 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 2, 3을 통틀어서 제가 농약학을 전체를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 대한 핵심 포인트 공부를 꼭 해주시고 그거에 따른 부수적인 내용을 제가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교재 찾아서 공부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살충제의 작용 기작과 살균제의 작용 기작이다라고 해서 요 두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농약학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신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신경 기능에서의 뭐 아세틸콜린, 뭐 신경이 축색이 어떠느니 또는 호흡에서 뭐 SH기가 어떠느니 살균제에서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라도 그 작용 기작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지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충제의 작용 기작이 살균제의 작용 기작보다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초록색이죠. 그래서 살충제의 작용 기작이 아닌 것은 또는 살충제 중에 신경 기능을 저해하는 그런 작용 기작이 아닌 것은 등등 상세하게 나오기도 하고 전반적인 것을 묻기도 하고 이것을 살균제의 작용 기작과 섞어 나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신경 기능 저해라는 것이 나왔어요. 저희 살충하는 것으로는 뭐 피부의 독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고 호흡계일 수도 있고 신경계일 수도 있는데 그중에 신경계의 어떤 독작용을 나타낼 때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살충제의 작용 기작에는 신경 기능을 저해하는 그러한 기작이 있어요. 자, 신경 기능의 저해에 이런 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신경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뉴런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뉴런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경세포예요. 신경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신경세포를 저희가 뉴런이다라고 불러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뉴런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 앞에 머리와 같은 부분이 있고 그 안에 세포체라는 큰 세포가 하나 들어있고 그 안에 핵이 있어요. 그리고 뭐 돌기 같은 게 나와 있죠? 가지돌기라고 하지만 저희 교재에는 이제 수상돌기다라고 또 나와요. 수사돌기, 가지돌기라는 돌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길게 하나의 몸과 같은 것이 뻗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축색돌기다라고 불러요. 여기도 나오는 자 축색돌기가 길게 뻗어 있고 끝에 가서는 뿌리처럼 축색돌기가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끝을 축색의 말단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뉴런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러한 신경세포 뉴런이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어서 신경을 통한 자극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피부에 어떤 바늘로 예를 들어 사람이 피부에 어떤 바늘로 찔린 듯한 자극이 있었다. 그럼 얘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신경계를 통해서 전달이 될 때 이 뉴런 또 다음 뉴런 또 다음 뉴런이 서로 그러한 자극을 전달하면서 그게 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신경의 자극들이 전달이 되는 과정인데 자, 요거를 구조를 이해해야지 요걸 이해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신경 기능의 저해에서 신경 축색의 전달에 저해한다. 자, 제가 뉴런에서 이 가운데 긴 요 부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축색 돌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축색에서의 신경 자극의 전달을 저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이 전달이 안 되던지 뭐 문제가 가져오면서 신경 기능의 저해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축색 전달의 저해, 축색은 요 부분이었다. 이 축색의 어떤 전달을 저해하는구나. 자, 시냅스 점막 저해.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있고, 자, 요런 부분이 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요 끝부분이, 자,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이제 확대를 한 거겠죠. 이게 어디냐면, 바로 이 신경축색의 요 말단이 있죠. 신경축색의 말단이에요. 축색의 요 뿌리의 끝. 그럼 이 뿌리 끝은 다음 뉴런의 수상돌기와 접해 있겠죠. 다음 뉴런의 저 수상돌기를 요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뉴런 그러니까 요 공간 그래서 이게 접합부 있죠. 그 전 뉴런과 다음 뉴런이 만나는 그래서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이 접합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시냅스다라고 불러요. 시냅스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시냅스를 통해서 자극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자극이 어떻게 전달되냐면 자, 자극이 이제 그 축색 축색을 지나서 그다음 축색 말단에 닿았어요. 그럼 다음 이제 뉴런의 수상 돌기에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때 요 안에 이렇게 소포체가 있고 그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 아세틸콜린이다라고 불러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자극에 의해서 터져 나와. 그래서 이 공간으로 이렇게 터져. 이걸 시냅스의 공극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전반적인 여기를 시냅스라고 하고 그러한 접합부를 시냅스라고 하고 이 시냅스 공극이라고 하는데 시냅스 공극으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터져 나와. 그리고 얘가 이제 자극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음 그 수상 돌기로. 그래서 다음 수상 돌기로 가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수용체다라는 어떠한 조직이 있어요. 아세틸콜린 수용체다라고 해서 아세틸콜린을 수용받는 조직이다라고 해서 수용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 얘네하고 얘가 결합이 되면서 아세틸콜린이 여기에다가 결합을 하면서 자극을 전달해줘. 그럼 그 자극이 다음 뉴런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극이 전달되는데 자극이 한 번 전달되고 나서는 만약에 아세틸콜린이 계속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극이 계속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자극이 한 번 전달되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라는 가수 분해 효소예요. 자극이 한 번 전달되고 나서 이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라는 것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분비가 되어서 이 아세틸콜린을 없애. 그러면 한 번 신경이 자극이 전달되고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시냅스에서의 신경의 자극이 전달되는 전달되는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그러면 어떻게 기능을 저해야 하는지 아까 축색에서의 전달을 저해하거나 시냅스 점막을 저해한다라는 게 자, 이 부분을 제가 시냅스라고 그러고 요 앞쪽을 시냅스 점막 즉 뭐냐면 축색 말단은 시냅스 점막이다라고 하고요. 수상돌기 앞쪽을 시냅스 후막이라고 해요. 여기 점막, 후막, 시냅스 간극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시냅스 점막을 저해했대. 여기를 저해했다라는 건 뭐예요? 아세틸콜린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분비하지 못하도록 해서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냅스 점막 저해예요. 자, 이번에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의 활성을 저해야 한다. 자, 아세틸콜린이 나온 다음에 얘가 이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야지만 한 번 신경이 자극이 전달되고 끝난다고 그랬어. 근데 이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저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아세틸콜린이 생성이 되고 계속 신경이 전달되니까 이상 흥분을 한다든지 이상 억제가 된다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살충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기작인 거죠. 이번엔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저해. 자, 여기 받아주는 물질 받아주는 조직을 제가 아세틸콜린 수용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세틸콜린과 이 수용체가 결합하고 만남으로써 계속 자극이 전달이 되는 건데 이 수용체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수용체 저해. 이게 뭐냐? 농약에 이 아세틸콜린과 비슷한 성분의 농약을 여기다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농약이 아세틸콜린인 줄 알고 수용체가 계속 얘랑 결합을 해. 그래서 계속 자극을 줘.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저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경 기능에 대한 거, 시냅스에 대한 거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에 의해서 신경 기능을 저해하고 살충을 할 수 있구나. 자, 이번엔 에너지 대사의 저해. 에너지 대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호흡이다. 우리 여러분 모든 생물은 호흡을 해요. 물론 사람이나 동물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놓지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호흡이라는 것은 모든 생물을 해요. 사람, 동물, 뭐 미생물, 뭐 균, 뭐 이런 것도 곤충 뭐든지 호흡을 한다. 근데 그 호흡을 저해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요 호흡을 저해한다는 말은 에너지원인 ATP 생산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자, 모든 생물은 호흡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호흡을 왜 하냐면 호흡을 통해서 그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돼요. 호흡을 해야지만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ATP다라고 불러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파이트 뭐예요? 아데노신 트리니까 3인산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가 붙은 그러한 물질인데 모든 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바로 이 ATP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인 ATP를 생산하는 과정이 뭐다? 호흡이다. 그러면 호흡을 저해한다라는 건 그 에너지원인 ATP 생성을 저해하는 거구나 라는 거 이렇게 세트로 알아두시고요. 자, 키틴의 생합성을 저해한다. 우리 곤충의 외골격은 무엇으로 돼 있다? 키틴으로 돼 있다. 그것의 합성을 저해하니까 그래서 살충 작용을 가지고 온다. 자, 호르몬 균형의 교란. 우리 대표적으로
해충의 뭐 곤충의 호르몬에는 유약 호르몬하고 탈피 호르몬이 있죠. 유약 호르몬이나 탈피 호르몬을 교란을 시켜서 계속 유충에 머무르게 한다든지 또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불완전 상태에서 계속 탈피하게 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살충할 수 있는 제재가 바로 요거다. 그다음에 미생물 살충제, 해충의 중장 파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표적인 것이 이 BT균이다라는 세균이에요. 이 BT균은 살균, 살충, 제초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미생물 농약이다라고도 얘기해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BT균인데 얘는 살충제로서도 역할을 한다. 요 균을 처리를 하면 해충의 중장을 파괴하게 됩니다. 해충의 중장으로 들어가서 파괴하게 되는 그러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요런 것들이 살충제의 작용 기작이다라는 거. 특히 신경기능 저해에 대한 요것이 잘 나오죠. 축색의 전달 저해, 시냅스 전막의 저해,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의 활성을 저해, 이거 분해 요소인데 이것도 저해,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아세틸콜린 수용체에서의 어떤 저해를 통해서 신경기능 저해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 살균제의 작용기작. 자, 살균제의 가장 작용기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호흡의 저해. 살충도 마찬가지고 살균도 마찬가지고 벌레도 그렇고 미생물도 그렇고 호흡을 한다. 모든 생물체가 호흡을 한다 그죠. 그러한 호흡을 저해한다. 그것에는 뭐 SH기 저해, 전자전달 저해. 자, 이게 뭔 소리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미생물에서의 호흡의 메커니즘을 알아두셔야 된다. 자, 사람도 여러분 산소를 들이마시면 그 산소가 내 세포로 들어간 다음에 세포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게 돼요.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제가 호흡을 통해서 얻어진 에너지가 뭐라고 했어요? ATP라고 그랬잖아요.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ATP라는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생물도 마찬가지다. 한번 제가 이제 미생물의 호흡의 메커니즘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합니다. 미생물도 호흡을 하면 뭐가 분해가 된다? 각 세포에 들어가서 유기물을 분해한다. 근데 유기물을 그냥 분해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효소가 분해해. 그게 뭐냐? SH기 효소다라고 해서 뭐 SH기가 뭔지는 몰라도 돼요. 이러한 어떤 원자나 원자 단으로 이루어진 어떤 효소예요. 이게 이제 특히 산화나 환원에 관여하는 그러한 효소예요. SH기를 가진 게. 어쨌든 그러한 효소가 유기물을 분해해. 근데 이때 효소로 인해서 유기물을 분해할 때 뭐가 생기냐면 전자가 방출이 돼요.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같이 붙어있던 그러한 분자에 같이 붙어있던 유기물이 분해하면서 전자가 떨어져 나와서 전자가 방출이 돼요. 그럼 이 전자가 일정 과정을 거쳐서 전자가 전달이 돼요. 우리가 이런 것도 몰라도 돼요. 자, 전자가 전달이 되는데 이때 전자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또 방출을 해요. 전자가 전달되는 것에서 에너지를 방출되고 그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ATP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생물의 에너지 원인 ATP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ATP 생성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AMP가 요 과정 중에 있는 걸 일부러 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ADP가 되고 ADP가 ATP가 되는데 아데노신 모노포스파이트, 아데노신 더블포스파이트, 아데노신 트리포스파이트, 즉 아데노신 1인산, 아데노신 2인산, 아데노신 3인산이 되는 거예요. 즉 인산이 하나씩 더 붙었죠. 이걸 산화적 인산화다라고 불러요. 산화하면서 인산이 하나 더 붙으면서 ATP가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자, 이거를 설명드린 상태에서 여기를 보십니다. 자, 이제 호흡을 저해한다라는 것은 SH기를 저해한다. SH기를 가진 효소를 저해하니까 당연히 호흡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전자 전달 저해. 저 여기 가서 전자 전달 과정이 있었죠. 그것도 저해야죠. 자, 산화적 인산화 제가 뭐라 해서 여기가 산화적 인산화다라고 했죠. 산화에 의해서 인산이 하나씩 붙는 과정. 산화적 인산화를 저해한다라는 건 바로 ATP 생성을 저해한다라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요렇게도 나오고 요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호흡의 저해는 요 세 가지 또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생합성의 저해. 이 모든 생물체의 몸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이 뭐죠, 여러분? 단백질이에요. 그 단백질의 생합성을 저해함으로써 살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단백질의 생합성 저해제로 가장 대표적인 쓰이는 게 누구다? 항생제이다. 가스가마이신 요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또 항생제 종류 그런 것도 스트랩토마이신, 가스가마이신 요런 거 항생제 종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세포
세포막 형성을 저해 세포는 여러분 세포는 그 안에 뭐 세포질과 여러 가지 핵이 들어있고 막이라는 것에 쌓여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세포 막으로 쌓여 있는 세포가 있고 그러한 세포 사이에 또 세포벽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세포막의 주성분인 에르고스테롤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포막의 주성분이에요. 그 주성분의 생합성을 저해한다라는 건 결국 세포막 형성을 저해. 그다음에 세포벽은 아까 세포막과 막과 사이에 있는 세포벽 형성의 저해. 세포벽은 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키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균도 세포벽은 키틴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충의 표면도 키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것의 생합성을 저해한다. 세포 분열의 저해. 자, 이런 다른 말로 또 핵산의 합성을 저해한다라고 나와요. 자, 핵산이 뭐예요, 여러분?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물질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DNA죠. 그래서 DNA를 우리가 핵산이라고 불러요. 뭐 DNA, RNA 같은 것들을 핵산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것들이 여러분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DNA가 복제돼서 두 배로 생긴 다음에 그것이 반으로 나눠지면서 하나의 멀쩡한 완성된 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핵산의 합성을 저해하게 되니까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세포 분열을 저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숙주식물의 병의 저항성을 유발시키는데 그 중에 이제 멜라닌 생합성을 저해시킨다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식물체 표면이에요. 균의 포자가 여기 앉았어. 그럼 이게 그냥 무턱대고 바로 식물 표면으로 침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발화관이라는 것이 생겨요. 발화관이 생기고 그래서 근접해. 식물 표면에 근접해. 그 다음에 그 끝에 여러분 부착기라는 걸 만들어서 이 식물 표면에 붙여요. 그리고 침입관이라는 것을 넣어서 드디어 식물체 내로 침입을 하는 건데 이때 부착기라는 걸 붙일 때 멜라닌을 많이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멜라닌이 많이 생성이 될 때 침투할 수 있는 거예요. 멜라닌이 생성이 될 때 침투할 수 있는데 그러한 멜라닌의 생합성을 저해하니까 얘가 침투를 하지 못해요. 부착기에서 멜라닌 합성을 합성하는 것을 이 식물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침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닌 생합성 합성 저해도 바로 이 살균제의 작용 기작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들 다 이제 정리를 좀 해 두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살충제의 작용 기작, 그죠? 신경 기능과 나머지 다 설명드렸어요. 여기서도 에너지도 ATP 생성을 저해하는 거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균제에서도 ATP 생성 저해 또는 산화적 인산화 저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저희 농약학 핵심 포인트 이제 세 번째 시간까지 맞춰봤어요. 지금까지 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모두 농약학을 거의 제가 이제 전체를 완전 중요한 내용들만 담아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여기 세분된 요런 내용도 그 아래 내용 이런 것도 나와요 하는 것들도 같이 한번 쫙 보시면 농약학은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제가 기회 되면 또 식물보호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